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안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7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나와 계신 우리 김종대 통신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통신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 군사법정 앞입니다. 네, 통신원이라는 명칭 어떠신가요? 글쎄, 통신원은 조선시대부터 있던 직업이니까, 예, 그런데 나라 망치는데 단단히 한몫했어요. 네. 일본 갔다 와서 좀 잘 보고 왔어요, 그죠? 네. 임태훈 소장하고 현재, 법정 밖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재판은 끝난 겁니까? 공판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 오늘은 이제 증인, 피고인 신문이 집중적으로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재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도, 유족들이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오열하고, 또 앰뷸런스까지 출동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져서, 한번 휴정이 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지금 분위기는 몹시 격앙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판 내용 하나하나씩 짚어보기 전에요. 네. 임태훈 소장님이 옆에 계신 거 보니까 무사한가 보네요. 오늘은 별일 없었습니까? 예, 오늘은 군 영창에 감치가 된다든가, 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계속 이전 재판에서의 어떤 임태훈 소장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네. 별다른 어떤 어떤 하자 없이 지금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네. 군 쪽에서 이제 임태훈 소장을 많이 의식하는데 어찌할 바가 없었는지, 네. 민간 경찰이 출동해 있는 게 다소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군이 직접 나서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민간 경찰까지 예. 이제, 동원해서, 예, 우리 임태훈 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공판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요. 예. 오늘 공판에 우선 좀 핵심적인 쟁점, 논란 사항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구타나 가혹행위에 대한 어떤 검찰 측의 대부분 수사 내용 또 공소제기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쟁점이 없이 네. 순순히 피고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네네. 다만 이 재판의 어떤 핵심적인 사안은 살인 의도가 있었느냐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검찰 측에서는 이제 사망한 윤일병이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상을 보였거든요. 네네. 이제, 바닥에 소변을 봤다든지, 또 이렇게 옹알이를 한다든지, 네. 또, 비정상적인 어떤 여러 상태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가 있은 후에도 폭행이 또 있었으니까. 네. 예, 이것은 이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줄곧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병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어떤 한 명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집단이 개인을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상호 어떤 소통이라든가 또는 책임 떠넘기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의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어떤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네. 이 대목에서 이제 유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거고. 네네. 그로 인해서 재판 중에도 수시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아마 공판 이번이 7차째입니다만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의 폭행 동기. 예. 직접적인 폭행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사람이 예, 죽을 예. 정도로 폭행을 가했다. 이게 사실 납득이 잘 안 예. 가는 건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지 어떤 그 암기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든가, 네. 아니면 대답을 잘못했다든가, 네. 아니면 선임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든가, 이럴 때 분노했다는 거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사건의 주범인 이병장이 어떤 그런 그 똑바로 못하면은 그 위에 바로 그 사망한 윤일병 위에 그 선임들한테 또 피해를 줬단 말이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 이 의무대는 윤일병만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전부 맞으면서 큰 의무대원들이에요. 네네. 예, 아예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폭력을 아주 체질화하고 내면화하면서 깊이 학습한 조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질서 유지의 당연한 수단이라는 듯이 이렇게 그 폭행이 가해져서, 물론 이유는 많습니다만은 그 개별 하나의 이유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지만은 이런저런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폭행이 되는 건 일종의 습관처럼 보여요. 네네. 하나의 조직의 어떤 문화이자 습관인 것처럼 보이고, 그 중에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분대장격이죠. 이 의무대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하사인데, 네. 원래 군대에서는 구타가 당연히 있는 것이라는 인터넷 글들을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네. 부대원들한테 보여줬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는 원래 구타가 있는 곳. 그러니까 하급 간부긴 합니다만 그 해당 그 내무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군대에서 사람을 때리는 거 폭행을 가하는 건 뭐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실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 글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예, 이런 글들을 보면서 봐라. 군대 원래 이런 데다. 그러면서 마치 어떤 이 의무대가 특별한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군대는 원래 어느 정도 구타 가혹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네. 이렇게 이제 이걸 막아야 될 간부가 여론 조성을 했고. 네. 예, 그러면서 정권을 위임받은 이병장이 이제 제왕처럼 의무대를 통치하면서, 네. 후임의 어떤 조그만 잘못이라도 쉽게 분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군기를 잡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로 작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살인죄 외에 또 성추행 혐의도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해자들은 또 어떻게 그 보나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렇게 신문이 되거나 어떤 증언이 나오진 않았고, 네. 그냥 현재로서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역시 그 당시에 어떤 살인의 의도성, 고의성, 또 그것이 어떤 그 가해지는 방식, 폭력의 작동 방식이죠. 네네. 예, 이런 부분이 거의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나머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문이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재판 현장을 지켜보시면서 이 가해자들이 좀 어떤 그 반성의 기미들, 이런 어떤 반성의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네네. 그렇지만은 이것은 어떤 그 개개인들의 기질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하나의 일이 병영의 문화로 정착이 돼서 네. 사람을 때려도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마치 당연하다는 시 폭력이 행사된 이런 네. 어떤 그 조직의 질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군법에 대한 교육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네. 이런 어떤 그 소집단 내 부조리를 외부에 알리거나 고자질하면은 당하는 걸 많이 봤던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병장 같은 경우는, 전부대에서 폭행을 당한 것을 마음의 편지, 소원술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걸 그걸 통해서 고발을 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이미 있는 친구예요. 가해자인 이병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상병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부당한 것을 고발하면은 거꾸로 내가 당한다. 네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습이 잘 돼 있어요. 네. 반면에 인권이나 군법 교육은 거의 받아본 실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어떤 외부와 고립된 집단 내에서는 이게 다 감수해야 되는 거구나. 네. 또 항상 이런 취급을 받는 건 당연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병역 문화가 고착됐다고나 할까? 네. 예, 그런 어떤 현상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편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의무대, 뭐 다른 병영에서도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군에 만연해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꾹 참을 수밖에 없는, 그걸 또 그러다 보면 그걸 뭐 자연스럽게 당연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만연된 상황에서 이 안타까운 윤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러면 오늘 재판 공판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재판 절차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앞서 말씀드린 듯이 과연 어떻게 법조를 적용할 것이냐, 네. 이런 면에서 논쟁입니다만은 이제 개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상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이제 응급차로 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은폐하기까지의 이제 전모가 드러났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또 입을 맞춘다 그러죠. 음식물을 먹다가 지식한 걸로 하자. 네. 예,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이제 상세하게 정황이 드러난 것을 장기간 이 군에서 적발을 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정하려는 의지를 못 가지고 네. 예, 여태까지 재판에 오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럼으로써 이런 어떤 재판의 양상을 국방부의 병영혁신위원들이 좀 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첫 번째 재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방부의 병영혁신위원 중엔 임태훈 소장하고 저 외에는 누구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이 모두 몇 명이죠? 110명입니다. 110명인데 7번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2번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아. 예, 오히려 여기 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아니, 병영문화혁신위원회부터 혁신해야겠네요, 이거.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병영문화혁신위가 왜 구성됐습니까? 네. 예,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에 교과서가 다 있어요. 네네.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잘 돌아가는 군부대 방문한다든지, 네. 어디 대기업에 방문해서 그쪽에 직장 문화를 본다든지, 네. 예, 이런 식의 어떤 밝은 면만 쫓아다니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병영 문화를 혁신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병영을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 사건의 의미가 잊혀져 가는 것 같아 벌써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대한민국에 사건 사고가 워낙 많고 다른 중요한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 위원들조차도 2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공판장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건 대단히 좀 놀라운 소식이네요. 재판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공판장이 이 병영문화의 속살을 보일 수 있는 작은 세계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거 참 말에 어폐가 있는 건 제가 잘 압니다만은 네. 사실은 현장을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어떤 깊은 상처를 주는가. 네. 얼마나, 이건 가해자나 피해자나 마찬가지인데, 네. 사건에 연루된 이상 이제 평생 씻을 수가 없죠. 그렇죠. 피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악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짐승이다. 네. 이런 말을 해가면서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형량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평생 그 죄책감에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밖에서 만났으면 아무 이해관계 없이 서로 친했을 어떤 동일 연령대 청년들이 왜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파멸이 네. 되는 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네네. 이런 어떤 현실까지 오게 됐는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같이 거기에 어떤 성찰하고 반성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네. 예, 지금 방청객 숫자도 굉장히 적고요. 네. 이제 언론도 거의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국민들의 또 언론들의
하다못해 병역문화혁신위원회의 관심에서조차도 멀어지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 이 발로 뛰는 현장을 주시하는 안보 전문가 김종대 편집장님의 소중함을 제가 전화 연결하면서 거듭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래 듣기 좋은 말 해주시나? 이거 진심입니다, 진심. 제가 예, 입에 발린 소리 못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또 우리 편집장님께서 저를 혼내지 않습니까? 선배한테 좀 잘 좀 해보라고. 예, 임태원 소장과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좀 바꿔드릴까요? 네. 예. 네, 저는 지금 이 헌병대 앞에 있습니다. 네, 네. 상군사령부 헌병대 앞에. 네, 헌병대하고 이 법무부하고 네. 군사법원이 다 붙어 있어요. 네네. 네,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뭐 밤도 새고 일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힘이 없습니다. 네. 물론 군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또 본인의 인권, 본인의 건강도 잘 챙기셔야죠.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임태원 소장님을 응원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재판에서, 네. 이제, 사건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공판장에서 이제, 가해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다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또 사실상 법정에 있는 군인들도 꽤 여기저기서 많이 우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네. 가해자가 아닌 군인들도 눈시울을 적시고 해서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내에는, 네. 영내에는 지금 현재 사복 경찰들이 또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군사법원에서 감시 재판한 게 위헌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또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있으면 저를 아예 이제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캠코더까지 다 들고 지금 사복 체포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럴 때 보면 대한민국 군대하고 경찰이 참 협조가 잘 돼요. 협조가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이 헌병대 앞에 경찰 체포조가 들어와 있다는 건 군으로서는 망신이죠. 네, 도대체 네. 군을 경찰이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는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상군사령부 자체가요. 네. 네, 참 우리 또 망가가고 예, 있고. 예. 임태원 소장님이 참 여러 가지 뉴스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예,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예. 와서요. 네. 이렇게 이제 위병소 앞을 들어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기대마 즉 기동대 버스가 와 있는데요. 기동대 네. 버스도 와 있고 순찰차 한 대도 와 있고 네. 호송 차량과 비슷한 봉고차도 하나 와 있어요. 경찰차가. 이거 여차하면 뭐냐면 네. 검거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딱 네. 눈치를 챘죠. 네. 사무경찰조가 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제가 딱 눈치를 챘죠. 그리고는 네. 경찰도 정보 쪽에서 저한테 언지를 또 해줬어요. 네네. 예, 네. 이러한 우리 간다. 예, 이런 경고망동을 하고 있으니 함정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정보 보고도 네네. 해주시고 또 군에서도 또 정보 보고도 또 해주시고. 이게 대한민국 기밀을 최고로 중시하는 이 경찰과 이 군부대의 이런 또 딥스로트가 있군요. 예. 예, 그렇죠. 예. 이게 군과 경찰이 불합리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네. 오늘 윤일병 재판정 앞마당에서 모든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네. 이거부터 개혁하지 않으면요, 우리 군은 미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부분일 텐데, 누구보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천착해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신 우리 임태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요, 재판 결과 낙관불허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재판정에서 윤일병의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열도 했지만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로 항의 많이 이제 하셨나요?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한다. 네. 라는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아닌 사실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때마다 주신군 판사 김송희 소령이 네. 이 유가족들을 좀 이렇게 김성희 소령은 누구시죠? 주신 군판사 김송희 소령이 네네. 저 감치 명령 내린 불법적으로 네네. 이렇게 피해자 유가족들을 이렇게 달래야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 그렇죠. 법원 같은, 민간 법원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급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 법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공판 중심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양측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네.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유가족들을 달랩니다. 네네. 그런데 김송희 주신군 판사는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요. 조용하세요. 퇴정시킬 겁니다. 네. 재판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해요. 굉장히 좀 경솔하고 거기 와 있는 심판관이라고 하는 준장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 아무 하는 게 없어요. 네. 꺼다놓은 보리자루입니다. 네. 계급이 원스타 정도 되면요. 네. 자기가 딱 나서서 유가족들에게 군을 대표해서 심심을 이런 말씀드린다. 네.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따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네. 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당부드립니다. 네. 라고 고개를 숙여야 맞죠. 네. 그게 재판장이 가지는 권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중세시대에 입던 그 법복 가운 입고요. 거기서 군림하려고 하니까는 피해자 유가족들한테도 윽박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네. 이거 군사법원 이러한 태도가 결국은 저는 그 살인죄에 대한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네. 반향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몇몇 개인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폐된 병영 문화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 재판관들, 군 수뇌부가 이 유족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병영 문화 혁신 아직 멀었다. 뭐 이런 걸 거듭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이번 사건을 좀 일벌백계 해서 제대로 된 병영문화 혁신을 만드는 계기를 삼겠다. 뭐 이번 어떤 사건을 제대로 한번 파헤치겠다. 이런 어떤 좀 의지, 그런 결연한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사실상 기소를 잘못한 28사단 검찰관이랑 네. 헌병대 수사관과 헌병대장을 사실상 소환 조사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런 제출을 안 해서 결국은 가족들이 나서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네. 육군 법무실장 김웅석 법무실장 국감에서 무슨 마치 자기가 네. 고소를 해서 수사하는 것처럼 정가의 보도처럼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좀 이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지금 또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제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됐어요. 또 그래요? 네, 알았어. 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방송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짧게. 장군 진급 부적격자 중 한 명이 네. 저를 남부지검에 어제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 네. 연합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오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 피소만 되다가 이제 볼일 다 보게 생긴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네. 가해자들의 공격 네. 앞으로 더 거세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인권 옹호자가 만만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권력자들이 네. 호구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저희가 당당하게 임하려고요. 네. 지금 임태훈 소장님 응원 메시지, 경험 메시지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진짜안보 게시판에도 화이팅! 네. 하시라는 메시지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국민들이 또 많이 같이 임태훈 소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네. 양심적인 언론들도 많이 있고, 또 임태훈 소장님 또 주변에 변호사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초심. 저는 걱정하는 것보다요. 네. 자꾸 저를 이렇게 몸값을 높여주면 곤란하죠. 네네. 고소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를 자기 무덤 파는 거고 자기들이 결국은 임태훈이라는 사람을 자꾸 몸값을 높여주는데요. 네. 저는 몸값을 높이려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피해자의 권리를 그렇죠.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의 사명감으로 제가 역할을 하고 있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런 소명으로 제가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네네. 또 이렇게 또 현장 연결해서 통신원 두 분과 또 말씀 나누니까 또 이것도 또 새롭고 재밌네요. 예. 네네. 저도 색다른 경험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네. 진짜 안보 오늘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두 분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안보 오늘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